PD님도 한번 보셨다고 할 정도로 초역세권이 아니어서 저렴하기는 한데 그 주거 여건이 실제 만족도가 높은 블럭이에요. 신축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될 입지다. 안녕하세요, 황건대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디죠? 여러분 지금 촬영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영하 5도에서 7도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아침에 나왔는데 뭔가 약간 나무도 요즘 단풍도 다 졌어. 우리는 서울 어딘가 이제 주택가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송파구 오금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송파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초중학교를 지내면서 오락실 갈 때 많이 삥 뜯기고 한 대씩 맞았던 그 블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황금돼지 TV에서 임장 컨텐츠를 주로 했었잖아요. 저희 어떤 동네를 가면 그 지역 상권이나 분위기나 뭐 건물 사례나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뭐 현장에 대해서 뭐 설계나 시공, 땅 찾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컨텐츠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못했던 게 뭐냐면 매물을 못했어요. 매물은 이제 왜냐면 부동산 가서 봤죠. 그쵸. 우리가 땅을 살려면 부동산 가서 지금 살만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매물을 추천해주고, 이제 매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공개하는 게 사실은 법적인 이슈도 있어요. 광고법 뭐 이런 것들. 또 중개인만 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중개인이어도 아무거나 말 할 수는 없나 봐. 저희도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물을 소개하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행사잖아요. 개발하는 관점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온라인이나 뭐 네이버 부동산, 뭐 디스코나 밸류맵 이런 데 다양하게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괜찮은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매물을 기반으로 해서 요거는 개발하면 맛있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해서 매물을 소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매물을 분석한다,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컨텐츠를 새로 한번 기획을 해봤고, 라이브에서는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회원 전용으로만 나갔었는데 지금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첫 물건은 다행히도 어떤 분이 자기 물건을 유튜브에 그래도 올려달라 해가지고 한번 소개도 해드릴 겸, 그다음에 어차피 개발해야 될 부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저희 분석하는 내용 이런 것도 한번 공유 드리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서 오금동인데 오금이 저립니다, 추워가지고. 뒤에 보이는 아파트는 옛날에 그 오금 아남 아파트예요. 그거를 이제 증축 리모델링을 해서 최근에 준공이 난 단지고, 그 블럭에 있는 이제 매물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입지적으로는 5호선 계룡역 아니면은 3호선, 5호선이 더블 역세권으로 지나가는 오금역을 도보로 다 접근이 가능한 그런 블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지도로 보시면은 초승달 모양으로 해서 오금공원이 딱 있고, 그 안에 약간 묻혀있는 그 지역이고, 거기에 두 동짜리 좀 소규모 아파트가 있고,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매물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일반적으로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단지 내에 보통 이제 놀이터가 있잖아요. 다세대나 이런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공용 커뮤니티나 공용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빌라촌 안에서는 이렇게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가 하나씩 있는데, 전형적으로 빌라촌에 볼 수 있는 놀이터가 이렇게 있고, 그래도 이 정도면 사이즈가 좀 큰 것 좀 같습니다. 큰 편이죠. 그리고 제가 송파 강동을 올 때마다 느끼지만 도로도 좀 넓고 좀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문 안쪽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한 필지의 크기도 좀 크고, 그래서 실제로 송파 강동의 전반적인 지역적인 입지 특성상 땅도 싸진 않죠. 조금 입지가 빠진다고 해도 송파구라는 게 있으니까. 평당 한 4천 뭐 이렇게 전후하는 가격, 조금 빠져봐야 3천 중후반 이렇게 합니다. 자, 올라오면서 보면은 산업 페인트 있는 건물은 1층의 근생의 위에가 아마 주택일 겁니다. 단독주택으로 된 90년대 건물이 있고, 오른쪽에 가다 보면 이제 1층이 필로티로 되어 있고 2, 3, 4, 5 다세대로 되어 있는 빌라라고 하는 그쵸. 건물들이죠. 다세대 건물이 있고, 왼쪽에는 아예 이건 대놓고 빌라라고 써있네. 요거는 이제 90년대 지어진 빌라라서 반지하가 있는 빌라일 거라고 저는 추정이 돼요. 그래도 당시에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그러니까. 뺄 정도면 잘 지었네. 규모적으로는 연립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냥 다세대고, 요거랑 저거는 2000년대, 2010년대 다세대. 빨간 벽돌은 90년대.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해서 거의 뭐 주택의 변천사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요것도 보면 옛날 다세대라 반지하가 있고 1, 2, 3, 4층. 90년대 그래도 높게 지었다. 도시에 있으니까 시티빌라죠. 나름 그때 이제 영어가 있었습니다. 시티빌라. 나 초등학교 때 그 백과사전 보면 야구 영어로 베이스볼 약간 써있잖아, 한글로 탈풍까지 해서. 그런 전과 이런 것도 이제 옛날 얘기네. 그치. 그죠? 넌 전과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성수동이나 신도림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형태죠. 작은 카페 있고, 2, 3층이 단독주택이죠. 엘리베이터 없는 전형적인 요런 현관을 갖고 있는 90년대에 1세대 상가주택. 그쵸, 1세대 상가주택. 여기 아마 2세대나 2.5세대. 엘베가 있냐 없냐가 2세대냐 3세대에 가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 동네는 그냥 다 주택가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30년 동안 다가구, 다중, 물론 그런 게 일부 섞여 있겠지만 그치. 거의 다세대로 개발이 됐다. 그래서 여기도 뭐 그랑밸리, 이것도 다세대. 여기는 이제 약간 덕선이네 집 같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죠.
단독이지만 여기도 다가구일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단독 다가구가 옛날에는 약간 조금 약간 그 경기가 모호했죠. 그래서 우리 응팔 같은 거 보더라도 지하에는 그 덕선이가 살고 위에는 그 누구지? 배우 이름도 이제 생각이 안 나네. 이거는 아무래도 다가구나 다세대일 텐데 2000년대나 2010년대 이런 형태로 개발이 많이 됐다. 그 이후에 뭔가 약 핫해지거나 상권이 들어오면 이게 1층이 주차장이 돼버리니까 약간 상권이 형성되기가 좀 어렵죠. 1층이 이렇게 주택으로라도 되어 있으면 거기가 상가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건 주차장이어 버리니까. 주택가인데 약간 발달해버리면은 그냥 주택가로 굳어지는데 이렇게 옛날 주택가에서 뭔가 좀 힙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전형적인 뭐 홍대 망원 상수처럼 그러면 이제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고 뭐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카페가 되는 형태로 많이 발전되는데 아무튼 여기는 그냥 주택가다. 매물 위주로 좀 보면 저희가 이제 그렇다 할 상권, 상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상권은 솔직히 없어요. 없지만 당연히 빌라가 많다는 거는 결국 거주 수요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활에 좀 필요한 그런 업종들은 종종 상가로 여기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 저희가 걸어온 길이 조금 상가가 빠지는 라인이긴 했는데 저쪽 아래나 저 오금공원 쪽에 왕복 차선이 있는 쪽에 가면은 그래도 종종 1층에 상가들이 섞여 있습니다. 저도 차 타고 오면서 이 길로 왔는데 여기는 올라오면서 좀 상가들이 있더라고요. 저 초입에 저기가 요 블럭에서 오금역을 갈 때 주로 빠져나가는 주동선이다 보니까 조금 상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요게 약간 이런 전형적인 빌라, 요 빌라. 옛날 연립이지. 그 인천 간석이나 주안 이런 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현대 MZ들이 소액 경매 빌라 하면은 다 일단 그 시발점이 어디야? 그냥 인천이야. 그런 게 약간 이런 건데 대부분이 여기는 이제 빌라라고 되는데 그 당시에 맨션으로 돼 있죠. 그렇죠. 전형적인 뭐죠? 태양 맨션. 이런. 맨션이에요. 그렇죠. 예. 반지하 있고 1, 2층 있고 국룰이죠. 들어가볼까? 화단 있고 여기 딱 이제 그 벽화 있고요. 그죠? 여기 장독대까지. 그다음에 방범창 가운데 딱 해서 1층이나 2층 이건 그나마 이제 1, 2층으로 돼 있으니까 좀 쾌적한 거지. 이런 게 이제 개발이 되면 대지 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서울에 그 장미빌라 내가 낙찰 받았다가 판 거 은평구 그게 약간 6세대로 된 빌라여서 이거 내가 다 사가지고 개발할까 생각했던 게 세대수가 적으니까. 대지 지분으로 보면은 뭐 막 한 세대 2, 30평씩 되니까 그러니까. 할만한 거죠. 아무튼 여러분 잡소리가 길었습니다. 이 동네의 정치 밖에서 이불을 말해요. 역시. 이러기 힘든데 요새. 자, 그래서 저 아래까지는 좀 상권이 있더라. 예. 분석을 해보려는 매물 주변도 사실은 아까 설명드린 이 시티빌라 말고는 다 상가가 있어요. 여기도 공방 겸 소품샵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사무실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무실. 또 여기도 원래는 이제 쌀집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이분이 매도를 하려고 명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나갔는데.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볼까요? 자, 제가 출력을 못해서 핸드폰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뒤에 있는 이 건물은 매물 나왔고요. 송파구 오금동 71-7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대지는 이제 65평. 그리고 현재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그렇게 이제 4기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이랑 1층은 이제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고 2층이랑 3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매도자가 원하는 매가는 22.5억이고 그걸 이제 65평 평당가로 나누면 평당 약 3,46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주변에는 전형적인 이제 주택가긴 한데 이제 오금공원이나 이제 성내천 뭐 그런 산책로가 있어서 녹지가 좀 발달한 조용한 주택가고 주변에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어서 실거주자들의 약간 만족도가 높은 편이기도 하고 약간 2인 가구나 3인 가구 대상으로 좀 임대 수요도 꾸준히 있는 곳이고 주변에 뭐 도서관이나 체육관이나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 이 블럭이 PD님도 한번 보셨다고 할 정도로 초역세권이 아니어서 조금 시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는 한데 그 주거 여건이 실제 만족도가 높은 블럭이에요. 송파도서관, 오주중학교, 그 다음에 송파도서관 옆에 곰돌이 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곰돌이 체육관 수영 출신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이쪽에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가성비 좋게 효율성 있게 좀 거주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요를 딱 타겟팅해서 건물을 지으면 괜찮은 지역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주거에 대한 퀄리티가 중간중간에 신축 빌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노후된 빌라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2020년까지는 신축한 빌라가 많았고 이제 송파구도 2019년, 20년부터 좀 땅값이 막 올라오니까 그때는 좀 상대적으로 이 지역이 땅이 싸서 업체들이 개발을 했는데 약간 수요가 식었었다가 요새 다시 땅값이 시세도 좀 조정되고 안정되면서 좀 이 지역도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던 실거래 기준으로는 세부 입지가 괜찮은 거는 평당 4천 초반까지 거래가 됐고 입지가 빠져도 3천 초중반에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얘는 실제 상가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거리 코너에서 딱 메인으로 보이는데 평당가가 3천 초반이어서 그래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거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가 많이 안 풀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오래된 이런 빌라들을
하나씩 이제 매집을 한 다음에 그 지주 작업을 한 다음에 개발을 해야 이제 새로운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런 게 뭐 거래나 뭐 취득이나 이런 게 규제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주택가에서 봤을 때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편의점이나 뭔가 이렇게 음료수 사 먹으러 어딘가 가야 될 거야. 근데 그걸 가려고 너무 멀리까지 가면 안 되니까 주택가 아니라도 근생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근생들이 어디 있냐? 주로 이렇게 넓은 6m나 8m 도로에 접한 도로에 코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딱 그 주택가에 있는 사거리 코너에 있는 땅이라서 저 시티빌라 빼고는 다 1층이 근생으로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면에 접혀 있는 거는 다 빌라나 필로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상가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신축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1층에 상가는 무조건 해야 될 입지다. 그다음에 요 도로가 또 세부적으로 보면 옛날 오금 아파트에서 또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설계 기획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도로가 남도로예요. 약간 동도로 느낌이죠. 그 다음에 저쪽이 이제 북이고 하니까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빌라를 보더라도 일조선을 맞았고, 저 노란색 라임스톤 보더라도 좀 일조를 맞았죠. 아마 이것도 이제 하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노란색 라임스톤처럼 높게 올라갈 거다. 여기 올라갈 거다. 사실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다세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1층에 대부분 다세대는 필로티로 되어 있죠. 맞아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근데 여기는 좀 코너면에, 코너면에. 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거는 임장원 씨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직접 와보니까 좀 슬로프가 있긴 한데, 이게 저는 그런 거는 고려를 못 했었고, 1층에 상가를 놓고 2, 3, 4, 5층을 다세대를 놓는다. 5층은 이제 1조사선을 맞으니까 주인 세대로 이제 했으면 좋겠고, 65평에 이제 건폐율이 60%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종이니까. 그러면은 한 39평 정도 되고, 계단실이랑 뭐 엘리베이터랑 복도 조금 빼면 한 6평 정도 뺐거든요. 그러면 이제 33평이 되죠. 이 주변에 약간 투룸, 쓰리룸이 많은데, 투룸으로 3개를 쪼갤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은 투룸이 좀 작아질 것 같아요. 저는 33평을 11평짜리 투룸 하나, 22평짜리 쓰리룸 하나, 그렇게 하면은 조금 적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11평짜리 투룸으로 하면 주차는 0.5대고, 그 다음 22평 쓰리룸으로 하면 0.8대거든요. 그렇게 3개 층이 있으면 3.9대니까 이제 4대가 되고, 거기에 주인 세대랑 여기 근생을 19평이나 아니면 조금 넘어가더라도 주인 세대랑 합치면 해서 총 5대. 5대에서 뭐 혹시나 한두 개 세대를 더 쪼갤 수 있다고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대략 6대 정도의 주차 배치를 하고, 그러면 상가를 빼기에도 공간 충분할 것 같아요. 가시성이 있는 곳이 이쪽이니까 이쪽에다가 어차피 남쪽이라서 상가를 빼면 되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도로가 남에서 약간 북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크게 보면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기존 건물도 주차가 돼 있는데 굉장히 슬로프가 높게 돼 있네, 그지? 저는 그래서 이 현장을 와보니까 슬로프를 좀 살려서 혹시 조금 반지하인데 지상에 노출되는 상가를 넣는다던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 생각은 지금 지하에 지금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게 되면 지하보다는 그냥 토목공사비 좀 아끼고 플랫하게 하고 위에만 살리고 경사를 좀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가를 조금 아래로 넣고 이것도 그냥 나라시 쳐가지고 상가 넣고 주차 똑바로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1조사선 영향받는 게 좀 덜하니까 주인 세대를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 같은 경우에는 4, 5층 1조를 받는 땅이지만 그 17m 1조권 완화되는 거 시행이 되면 더 효율이 좋은 땅이죠. 5층도 임대로 다 쪼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투룸으로 3개 쪼개냐, 층당, 아니면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하냐에 따라 뭐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그렇게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주변에 이제 투룸, 쓰리룸 임대 시세가 어떻게 되죠? 임대 시세 같은 경우에는 투룸 시세 같은 경우엔 보증금을 한 2, 3천만 원으로 한다고 쳤을 때 잘 받으면 130, 40까지도 받고요. 못 받아도 110, 20은 받고 그런 지역이고, 투룸 수요가 많은 걸 뻔히 알지만 다중도 한번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시장 조사를 좀 해보니까 원룸 시세가 생각보다 안 비싸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룸은 아무래도 여기 더 가깝고 상업지가 많은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 다세대 개발하면 주택수도 걸리고 대출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를 건설임대 사업자로 풀게 되면 임대로 운영을 하더라도 사실은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건 다 빠지기도 하고 보유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추후에 엑시트 할 때도 통으로 매각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씩 또 이렇게 찢어서 분양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세대가 어쨌든 여러모로 적합하고, 차가 요즘엔 다 있잖아요. 사실상 각 집당 한 대씩은 또 해줘야 돼.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빌라는 각 집당 0.5대나 0.8대만 배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딱 타이트하게 맞춰버리면 자기 주차칸이 없는 세대도 있어버리니까, 그러면은 또 약간 임대가가 낮아지기도 하죠. 그다음에 요즘에 사실은 좀 주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좀 있어요. 조금 내가 여기랑 멀다, 좀 걸어가더라도 쾌적한 집 이런 데서 살고 싶어하는 그래도 MZ들이 좀 있기도 하고. 아무튼 이 건물은 저희가 매도자분한테 그래도 허락을 받고, 매도자분이 또 원해서 좀 촬영해달라고 한 거고, 내 건물을 이 유튜브에 소개해주고 싶다, 아니면 내 건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라는 분들은 댓글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매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분석하는 거를 앞으로도 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그래도 단점은 있잖아요. 이걸 개발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고, 그럼 너네가 설계 기획한 대로 하게 되면 임대료가 얼마나 하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매각할
분양할 때 얼마에 분양할 수 있어서 얼마를 버느냐 저희가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돼지 멤버십은 3개 등급이 있습니다. 14K 등급은 회원 전용 영상을 통해 임장 지역의 단점 및 매물에 대한 적나라한 원가 및 수익률 등 사업성 정보를 보실 수 있으며, 회원 전용 라이브를 통해서는 투자 실패 사례 및 이달의 추천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18K 등급은 매월 금액대별 추천 매물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해드리며 임장 컨텐츠 및 유료 라이브 PDF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24K 등급은 회원 전용 채팅방을 운영하며 상시 소통이 가능하고 본인 관심 또는 보유 건물에 대한 1:1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리스크는 낮추면서 성공적인 건물주의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